자, 이런 와중에 충격적인 또 하나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엄 당일날 그 지상군 사령관이 왔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지상군 사령관이 왔다는 얘기는 전국 계엄 확대를 논의한 것이다. 지상군 사령관은 전방부대를 제외한 우리 군대 30만 명 가까운 후방 군대를 다 작전 지휘를 하는 사람인데 이 새끼가 자꾸 와서 회의에 참석하고 계엄군 안에 있었다는 얘기는 이미 계엄 확대를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한 것이다라는 증거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계엄 당일날 광주의 31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계엄사가 설치된 정황이 보여진 거예요. 이게 왜 보여졌냐면 31사에도 계엄사를 설치하라고 왔는데 31사단에서는 못한다. 네. 유일하게 못한다. 라고 해서 안 세운 거고. 그렇죠. 광주 31사만 위법성을 우려로 설치하지 않았고요. 자, 국회에서 우리가 왜 조사할 때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는 그 조사에서 2군 단장, 3호 사단장 등은 계엄사령부 설치 안 했다라고 거짓말했거든요. 하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 계엄사령부 구성 준비가 진행이 됐습니다. 계엄법 5조에 따라서 지역 계엄사령부가 설치가 되면 체포, 구금, 언론 출판, 집회 자유 제한 조치가 가능해집니다. 다시 말해서 전국 단위의 계엄 통치 계획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현장 지휘관들한테 지상군 사령관을 통해 내려갔어요. 광주는 왔잖아. 이미 계엄 상황이 2시간 만에 종료가 됐는데도 이러한 내용으로 하달 문서가 났다는 거예요. 이거는 광주에 물어보면 압니다. 팩스로 받았든지 비상 전문으로 받았든지 이메일로 받았든지 이 전문을 받아서 회의를 한 거야. 31사에서는. 근데 이거 안 된다. 위법 소지 있으니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내려놨던 거고 나머지 지역 군사령부는 이걸 받아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계엄 찬동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광주만 내려보냈겠어요? 다 했지. 아니, 그러니까 전부 다 해야 될 했어요. 거 아니야. 따라서 지금 지상군 사령관을 포함한 합참은 전혀 몰랐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미 상당수의 군인들과 지역 군대들이 계엄에 준비한 계엄을 받아들고 그에 관련한 행위들을 했던 거고 그중에 몇몇 사안들로 드러난 게 지역 CCTV 같은 거 장악하려고 했던 것도 사실상 그 CCTV를 장악해서 이제 주민들 동태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지금 군의 통제 상황 같은 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들이 이미 다 있었다는 거야. 그리고 그게 이미 이틀 전에 공문으로 다 나갔었다는 거지. 동사무소한테는. 그럼 모든 지역의 지방행정단체들한테 군이 이와 같은 공문을 이미 내려보냈고 마찬가지로 계엄이 시작되면 아마 지역 통제를 위해서 지역 케이블, 그러니까 지역의 교통 케이블을 전부 다 장악한 상황에서 군부대를 뿌려놓고 시민들을 구금하거나 지들이 말하는 체포조들을 운영한 이른바 민주 세력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색출하려고 했을 거라는 거지. 근데 되게 가슴 아픈 게 광주에 있는 31사는 이제 위법성을 우려로 설치하지 않겠다라고 대응을 했잖아요. 35사가 전북이에요, 전북. 전북 지역을 관할하는 35사는 설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는 이제 전라도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는데 전북은 본인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가끔 이럴 때 보면 좀 궁금하기는 해요, 솔직히. 지금 2시간 만에 계엄 해제가 돼버렸어요. 의회에서. 선도적인 조치를 못한 거죠. 지네들은 충분히 준비를 했기 때문에 경찰 또는 수방사가 빨리 동원이 돼가고 특전사가 동원이 돼서 아마 반대 의결을 못하게 막을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 의결을 시켜버린 거야. 문제는 2차 계엄까지 공문이 다 내려가고 준비되어 있는 상황에서 3시간 동안 이거를 다시 2차 계엄을 할까 말까를 윤석열과 김영현은 졸라게 짱구를 굴리고 있었던 거지. 근데 1차 계엄 때도 법적인 요건을 못 갖췄어요. 국무회의를 못 했단 말이야. 당연하죠. 근데 새벽 4시에는 더더욱 국무회의를 할 수가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거지. 분명히 윤석열 그 발언을 기억해 보세요. 1차 계엄하는 것도
국무회의를 대충 해갖고 한 놈이 나중에 3시간 있다가 발표할 때 뭐라 그랬냐면 계엄 해제 발표를 위해서 국무회의도 준비해야 되고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발표가 늦었다. 계엄 해제 발표가 늦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해제에는 국무회의가 필요가 없습니다. 얘는 1차 때도 마찬가지로 2차도 다시 해야 되는데 2차 국무회의를 추가로 다시 벌려보려고 그런 거예요. 2차 계엄을 하기 위해서. 왜? 해제에는 국무회의가 필요 없었거든. 근데 국무회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계엄에 대한 해제가 늦었다라고 나중에 발표를 했단 말이야. 그게 아니라 2차 계엄을 하기 위한 또 국무회의. 하기 위해서 제2차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국무회의를, 그러니까 해제를 위해서 국무회의를 모집해야 하려고 하는데 그랬던 그게 거야. 아니고 또 하기 위해서. 또 하기 위해서 2차를 또 모으려고 했는데 애들이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그 새벽 4시라서 그게 안 돼 버린 거지. 게다가 1차에 못 모르고 갔던 국무위원들도 그 상황을 봤으면 저는 2차에는 아예 연락 자체를 안 받았을 안 거예요. 받지. 응. 무서워서 못 받지. 응. 그리고 이미 군대는 철수를 해버렸고 전부 다 의회 안에 국회의원들이 들어있는 이상 2차를 한다고 하더라도 2차도 바로 해제할 거 아니야. 그렇죠. 해 뜨면 그렇죠. 더 많은 시민들이 국회로 몰려올 거고 당연하죠. 그럼 장악은 힘들어질 거고 그 3시간 동안 이 새끼는 계속 해갖고 2차 계엄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대구에서 계룡대에서 계엄군으로 해놨던 중간 간부들 다 부르고 이렇게 지역사령부에다가 계엄사령부 설치해라라는 내용들까지도 다 날린 거지. 큰일 날 뻔한 거예요, 진짜로. 진짜 큰일 날 뻔. 그 시작 단계에서 그걸 못 막았으면 진짜 큰일 날 뻔한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전라북도를 전북을 비하한 게 아닙니다. 안타깝고 속상해서 그런 거죠. 예. 심지어 이게 전북을 뭐라고 비하한 게 아니라 전남을 제외하고는 전남 광주 31사를 제외하고는 다 나머지 지역군 사령관들이 계엄 준비를 했다는 거죠. 계엄 준비를 했었다는 겁니다. 그래놓고 자기들은 한 적이 없다고 잡아떼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제 말의 요지는 그거였어요. 저는 전라도에 대한 기본적인 기대가 있는 사람이에요. 경외심. 우리나라 민주화와 관련해 가지고는 저는 전라도는 그래도 전라도가 굉장히 큰 어떤 존재감을 가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약간 전라도에서 그러니까 뭐 대선 때 윤석열한테 표가 그렇게 나왔다고 하는 게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처럼. 아니 뭐 그게 대구에서 나오건 충청도에서 나오건 그 정도 나왔다 그러면 뭘 그렇게 실망할 일이겠어요. 걔네들 원래 그랬으니까. 근데 전북이든 전남이든 저는 전라도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기대치가 워낙 높아서 좀 약간 왜 이럴까라는 안타까움이 더 크다라는 의미에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재명의 민주당이 시작되기 이전의 광주는 혼란스러웠어요. 즉 민주당도 못 믿는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늘 민주당을 뽑아주지만 맨날 이낙연 같은 새끼들과 수박 같은 것들만 뽑혀가지고 네. 지역 위한 정치 안 하고 안철수가 와갖고 사기치는데 혹시라도 얘는 좀 날까 싶어서 몰빵을 해줘봤더니 더한 놈의 새끼인 거고 뭐 깐죽거리면서 준석이나 뭐 이런 애들도 그래도 수박들보다는 낫지 않을까 좀 젊은 놈이라 했는데 이건 역시도 개사기였기 때문인 거예요. 하지만 지금의 민주당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의 민주당 의원들 다르지 않아요? 호남에 있던 기른바 기득권 타로 하던 사람들 90% 이상 다 물갈이 됐잖아요. 그 물갈이를 할 수 있는 계기를 그냥 시스템으로 제거한 사람이 이재명 대표인 거고, 그런 이재명 대표의 지금 신뢰는요, 총선 때나 대선 때 보여줬던 거랑은 완전히 달라요. 근데 이걸 왜곡시키고 여기에다가 뭔가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지금 적폐 세력들이나, 지금 낙연인의 수박패들이 이런 수작들을 벌리는 겁니다. 절대, 호남의 민주화의 성진 호남의 정신은 이런 장난질로 오염시킬 수 없다, 왜곡시킬 수 없다라는 점을
저는 믿고 있고 그리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군인들도 최소한 호남의 31사만큼은 이미 한번 5.18 아픔을 겪었고 그때도 저항했어요. 그때도 지휘관이 나중에 해직당하고 나중에 고문받고 사망하고 돌아가시기까지 했습니다. 그 경찰분. 네. 네. 그런데도 그런 분들의 정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다시는 이와 같은 금남로의 어떤 침탈이 정책적으로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 집회 허가해준 전남 경찰청장이나 이게 다 경찰이 뒤에서 장난질을 쳐갖고 이거를 꾸며준 거거든요. 이런 짓거리를 못하게끔 경찰도 아주 처절하게 손을 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만약에 그러니까 외신들이었다면 우리가 보는 그런 주요 외신들이었으면 만약에 광주에 극우들이 몰려와가지고 이런 폐악질을 한 것과 관련해서 아마 언론들이 하나같이 다 비판적인 논조로 보도를 해댈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BBC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된 만약에 영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정말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해낼 겁니다. 미국도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진짜 언론이 개쓰레기구나를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게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따옴표 붙여가지고 마치 기계적 중립 지키는 것처럼 이쪽에서 모였네요. 이쪽에서 모였네요. 아이고 갈등이 심하네요. 심판 봐요? 니들한테 누가 심판 보라고 했어요? 니들은 심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언론의 역할에서 해줘야 될 것들을 해주지 않고 걸러줘야 될 것들을 걸러주지 않고 중심을 잡아줘야 할 것들을 잡아주지 않고 그냥 마구잡이로 배설하듯이 기사들을 써내니까 지금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인 겁니다. 뭐 비슷한 사례로 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와 같은 일부 세력을 동원한 여론 조성이 서울대 안에서도 있었습니다. 서울대 안에서 윤석열 탄핵 반대하는 집회가 서울대 도서관 앞에서 일어났다고 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 반대 집회를 선동한 사람들, 그리고 참여했던 사람들이 서울대생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집회가 있다는 말을 듣고 서울대 내부에 학생들이 모여갖고 반대 집회를 해서 이 사람들을 쫓아냈어요. 근데 그 집회를 하는 과정 중에 서울대생들이 온 게 아니라 외부 대학에 있는 사람들까지 참여를 해가지고 그런 맞불 집회를 열어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제 물리적 충돌이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서울대생들끼리 싸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외부에서 동원된 사람들이 들어와서 서울대 안에서 반대 집회를 하죠. 저기 어떻게 봐서 대학생입니까? 머리가 저렇게 허연데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대학 도서관 앞에서 시위를 하니까 일부 학생들과 외부 대학 단체들이 와가지고 이거에 대한 반대 시위를 한 거고, 우리 맘대로 안 되네? 원래 서울대생들이 이런 데 안 나오는데? 라고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참석한 젊은 청년들, 지역 청년들을 갖다가 폭행을 한 거죠, 일방적으로. 사실은. 이 노땅들이 서울대 40년째 서울대 다니세요? 할아버지? 아니요. 40년 전에도 서울대를 들어갈 수는 없었을 것 같고요. 저 할배가. 저는 진짜 지금 이 순간에도 서울대에서 극우들이 난동을 부리고 있어요. 이 짓거리를 계속 하고 있어요. 난동을 그럼 부리고 왜 있습니다. 서울대냐는 거지. 서울대가 가진 상징성 때문에 그런 거죠. 왜 광주냐? 광주가 가진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이제 얘네들은 밑바닥에서부터 조금씩 여론 조성하고 이거 안 돼요. 아니 저기 니들이 좋아하는 대구에서 해요. 대구에 대학들이 있잖아요. 아니 대구에 대학 가면 5만 명 그냥 모인 다음에 계속 광장 가서 대구 가서 하세요. 근데 그걸로는 해확산이 안 되잖아. 별 효과를 못 보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게릴라전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좀비, 매국 좀비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고 생각 없는 좀비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추가 속보가 나온 게 그때 계엄군이 질서 유지하려고 국회를 왔었대잖아. 그래서 질서 유지하려고 가서 2시간 만에 끝낸 거고 유리창 깨고 들어간 것도 질서 유지하려고 그랬지.
사람을 끌어내거나 의사 일정을 방해할 생각이 전혀 없었대잖아. 근데 CCTV 찾아보니까 얘네들이 지하에 가갖고 변전실 가서 단전 스위치 브레이크를 내렸어요. 근데 국회가 다행인 게 층마다 층마다. 브레이크가 따로 있어가지고 지하실만 껌껌해진 거야. 아, 중요한 건 지들이 들어가 있는 곳을 꼼꼼하게. 그러니까 쥐들은 이 야시경 썼으니까 딱 꺼놓고 야 이제 다 껌껌해졌다. 야, 올라가서 이제 진압하자 그러고 딱 올라가는데 뭐야 여기는 왜 혼해? 바보 정말. 그리고 김현태 707 특임단장님, 당신 기자들 앞에서 울먹울먹하면서 응? 진심을 다해가지고 나라를 생각하는 참 군인인 것처럼 그렇게 쇼를 해놓고 정말 헌재 나와가지고 당신 얘기하는데 부끄럽습니다. 차라리 그때 참 군인인 것처럼 눈물 질질 짜면서 쇼를 하지 말지 그랬어요. 아우, 진짜 어떻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자식들한테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부하들한테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하긴 부끄러움을 알면 당신이 그런 식으로 행동했겠습니까? 질서 유지한다고 해놓고 뭐 윤석열이 그랬잖아. 내가 진짜로 국회를 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단전 단수지시 했을 거지. 했네. 했어. 그러니까 또 지가 윤석열 찔려가지고. 또 거짓말. 네. 입만 열면 구라야. 입만 열면 구라. 그러니까 요 그룹들은 수방사나 특전사보다는 수방사나 방첩사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아무튼 아이고. 또 거짓말 하나가 들킨 거예요. 이건 조작도 아니잖아. CCTV에 다 있어. 찍혀 있는 거잖아. 근데 이때 국회 사무처 직원이 굉장히 지혜롭게 행동을 잘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메인 브레이커가 네. 지하에 없었어요. 외부 변전실에 있었으면. 그러니까 공부도 덜 하고 들어간 거야, 이 새끼들은. 2층에 만약에 불 껐으면은 못하는 거죠. 아무도 못하지 사실. 대회의실에 그거 들어간 거 저는 껐으면 컴퓨터 그 모니터도 안 올라왔을 모니터도 거고. 안 올라오고 집게도 안 되고 그래갖고 꼭 불 꺼놓고 수개포 할 수도 없는 거고 진짜 큰일 날 뻔한 거예요. 근데 얘들이 하도 모질이라서 그냥 야 지하 변전실 가서 한꺼번에 내리면 그냥 국회 건물이 다 꺼질 거야 라고 생각한 모질이들이라서 나 이런 실패한 무지리들한테 거죠. 나라 맡겨도 되나 불안해졌어요. 바보들!